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7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제가 지금 이제 좀 여행이 나와 있어가지고 음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증시는 일단 오늘 밤에 또 열리니까 미증시는 그냥 가볍게 보고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빅테크들 웬만한 실적은 좀 다 나왔죠. 나왔고 움직임이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뭐 팔란티어가 이제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이번에 빅테크들은 뭔가 어닝 서프라이즈, 뭐 어닝 쇼크 방향성을 잡고 크게 올리거나 크게 밀리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일단 OPC, 오펙 해가지고 증산 강행 해가지고 국제유가 2% 급락 4년 내 좀 최저 가격이다. 일단 유가가 보통 연동되는 게 그 항공 관련주들이 있죠. 뭐 아시아나나 이제 대한항공 등등 유가가 낮으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들어가는 비행을 처음에 하는데 이제 에너지 동력원 그 가격이 그만큼 싸지다 보니까 이익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보통 부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좀 달러 환율이 엄청 내려갔더라고요. 지금 다시 뭐 1380원 왔다 갔다 좀 올라온 것 같기는 하던데 일단은 원화, 달러, 원 환율이 이제 1370원대 급락, 대만 달러 초강세 영향, 요거는 이제 뉴스들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직접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는 모르지만 일단 환율이 이번에 좀 많이 순식간에 엄청 많이 내려왔죠. 뭐 5%, 뭐 6% 쭉쭉 내려왔는데 일단은 환율 예단 어렵다. 정치 불확실성, 경제에 상당 영향. 이런 거는 일단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뭐 테마를 만들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외국인의 뭐 수급 영향을 줄 수는 있기는 한데 뭐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 뭐 매수세나 이런 게 크게 부각되는 포인트가 거의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이게 뭐 그냥 좀 영향 뒤에 부각이 되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트럼프 중국 등 통상 협상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뭐 일단 미국이랑 중국은 지금 협상을 시도는 하고 있는 흐름인데 분명히 이제 접촉은 있죠. 접촉은 있는데 서로 자존심은 세우고 있어요. 네가 먼저 접근했다. 내가 먼저 접근했다. 이러면서 서로 계속 날은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접촉을 통해서 무언가 뒤에 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일단 생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조기 해임 안 시킨다. 대신에 금리는 내려라.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8일 FOMC가 있는데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할지 6월 달은 할 것 같거든요. 6월로 넘어가면 6월 19일 FOMC는 금리 인하를 할 거는 같은데 요번 5월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열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산 영화에 100% 관세 부과 해가지고 지금 관세 내용이 한 두 개 나왔죠. 향후 2주 내에 의약품 품목별 관세 발표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영화는 그렇게 좀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뭐 테마를 크게 만들고 그런 느낌은 없다 보니까 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그 컨텐츠 제작하는 관련 기업들 뭐 영향을 이게 뭐 그렇게 부각이 될까요? 솔직히 네, 일단 이런 이슈가 있구나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번 주 일정은 좀 큼직한 건 없어서 내일 아침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주에 두 가지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큰 게 FOMC 금리 요거 인하하는지 그거 플러스 딥시크 R2가 이제 공개가 5월 초쯤 얘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은 이런 건 뭐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겠죠. 딜레이 될 수도 있지만 공개가 나온다면 그때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 포인트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칩셋을 일단 어디 걸 썼냐? 화웨이냐, 엔비디아냐? 이번에는 좀 화웨이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화웨이 칩셋을 썼는데 만약에 성능까지 뭐 좋게 나온다. 일단 딥시크 1 때 엔비디아를 순간적으로 좀 급락을 만들었었죠. 딥시크 1이 공개가 됐었고, 그때 뭐 이제 자세한 스펙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으나 일단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일단은 좀 하락을 출렁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요때쯤이었나요? 해가지고 좀 밀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 이제 딥시크2가 나오는데 혹시나 화웨이 칩을 쓴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대체품이 생긴 거죠.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생겼고 그게 또 중국 기업이야.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 딥시크 1 때처럼,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뭐 공개에 나오면은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결국 칩셋을 어디 걸 베이스로 잘 썼냐. 그리고 당연히 성능까지 좋으면은, 그럼 이제 엔비디아 거 대체품으로 화이.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뭐 수입에 대해서 좀 뭐 이전에도 대놓고 이제 수입을 하거나 막 그러지는 못했죠. 규제 때문에. 그래도 그런 대체품이 부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즉, 엔비디아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고, 엔비디아한테 악영향을 주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영향력이 좀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하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연계지어서 생각해 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알래스카 서밋이랑 대선 있고 오징어 게임 정도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시황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일단 시진핑이 7일에서 10일 러시아 국빈 방문은 있어요. 이거는 뭐 둘이 만나서 크게 뭐 재료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제 또 짝짝꿍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는 그냥 뭐 국빈 방문하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네들이 뭔가 방향성 언급이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도 인더스강 물줄기 마가 파키스탄 전면적 대응 경고. 근데 이게 이제 핵까지 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 인더스강 이 물줄기가 엄청 중요해요. 양 국가한테 거의 우리나라한테 이제 뭐 생명수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파키스탄이 지금 이쪽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봤을 때 파키스탄이 재정이 없습니다. 재정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측에서는 대놓고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죠. 야, 니네 뭐 전쟁할 거야? 야, 니네 돈 없잖아. 이런 느낌으로 왔다.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건 있죠. 궁지에 몰리면은 쥐도 고양이를 무는 경우처럼 당연히 이쪽 이제 위에 뭐 정권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포기 안 할 확률은 높지만 극단적으로 가면은 또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죽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 국가가 일단은 비대칭 전력이라는 핵을 들고 있는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적인 전면전은 파키스탄은 싫어해요. 재정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은 너 죽고 나 죽고 하면은 그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뒤에 어떻게 될지 좀 보볼 필요는 있는데 아직 좀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제 전쟁을 하더라도 세계대전 이쪽이랑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했던 거는 유럽 국가들이 엮일 수 있다 보니까 세계대전 이야기가 있던 거고 여기는 이제 파키스탄이랑 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끝날 수는 있는데 파키스탄이 정말로 너 자꾸 나 괴롭히면은 진짜 같이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엄청 막 큰 증시에 대해서 리스크로 작용할 거면 미리미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긴 했을 텐데 애초에 주식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이다 보니까 덜 반응한 건 있어요. 대신에 이제 뭐 핵전쟁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순간적으로 증시가 팍 하고 긴장을 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쉽진 않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개별 뉴스들인데 올해도 진격 K방산 빅4 수주잔고 100조 원 육박 이런 거는 뭐 이제 뒤에 매출 이런 것들이랑 좀 같이 엮어보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방산 쪽이 뭐 현대 로템 정도 요거는 신고가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고 하나에어로도 고점에서 21선 깼지만 투매성으로 실적 발표였었죠. 하고서 다시 올려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추세는 좀 안 무너지고 있고 하나 시스템은 저거 뭐 조선도 엮이면서 방산 이렇게 해서 최근에 좀 전고점 다시 트라이 하려는 움직임은 좀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440억 저번 주 금요일 날 같이 좀 들어오면서 금요일 날 개별주에서 이수페타시스, 하나 시스템 이런 애들이 좀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순위는 조금 위에 유지가 되고는 있어요. 시장에서 관심은 조금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이거랑 원전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원전 계약 체결식 이거는 저번 주에 이제 좀 재료소멸 느낌으로 갔다. 크게 이미 밑에서부터 증시 지수 급락 이후에 좀 턴시킨 게 있다 보니까 좀 쑥쑥쑥 하고 이미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재료소멸 느낌이기는 한데 혹시나 이걸 통해서 나중에 원전에 대해서 또 수출 이런 게 이어지나 두산에너빌리티가 결국 요 쌍봉 구간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쉽게 맞고 밀렸어요. 그래도 뒤에 나중에 한번 계속 엮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런 체코 수출을 베이스로 유럽
국가들 원전에 대해서 계속 수출이 이어지는지, SK온 꿈의 배터리 전고체 신기술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그래서 한양대 김동원 교수팀과 함께 전고체 전지의 수명을 높이는 연구에 성공, 이 키워드가 있는데, 요거는 SK온 하면은 시장에서 유일 로보틱스, 얘가 이제 SK 그 인수, 지분 확보, 그걸로도 좀 부각됐었죠. 그래가지고 청라 신규 사옥 460억 투자, SK가 인수할까? 이 키워드가 있었고, 얘가 조금 높아 보이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좀 비슷하게 시장에서 일단 반응은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인수하니까 레인보우도 사실상 엄청나게 가기는 했잖아요. 레인보우가 거의 처음에 인수 얘기가 나왔을 때가 딱 요때였거든요. 5만 원짜리가 거의 40만 원까지 8배. 물론 이제 삼성이랑 SK에도 같은 대기업 계열사들이기는 한데 조금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제일 베스트로 치기는 해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일단은 유일 로보틱스가 SK 온 관련주다. 공장 관련해서 그 로봇 그런 거 공급도 있고 지분을 일단 SK에서 좀 확보하는 모습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요거랑 최근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이런 것들 움직임이 계속 있죠. 그다음 오징어 게임 시즌 3 티저 영상 공개. 요거는 출시는 6월 27일이라고 합니다. 아티스트 시리즈 컴퍼니랑 아티스트 뭐 유나이티드 스튜디오 이런 것들 밑에서부터 좀 스멀스멀 일단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지수 급락 때도 저점에 대해서는 좀 잘 유지를 하고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좀 올라왔던 모습이 있고, 오징어 게임은 이제 거의 마지막이겠죠. 이번 시즌 3가. 그래서 좀 재료 소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대선 뉴스가 계속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선에서는 김문수랑 한동훈 중에 이제 김문수가 당선이 됐습니다. 대선 후보로는. 그리고 이재명 46.5, 한덕수 34.3, 이준석 5.9. 이준석이 지금 캐스팅 보트 이 역할로 해가지고 계속 좀 뉴스에서 부각은 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46.6, 김문수 27.8, 이준석 7.5. 그래서 일단은 지지율은 리서치 뉴스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이재명은 당연히 압도적인 1위로 나오고, 한덕수냐 김문수냐 이렇게 갈리는데 한덕수 지지율 뉴스가 조금은 더 높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거기다 이제 한덕수는 개헌에 힘쏟겠다. 그리고 3년 뒤에 물러날 것이다. 이낙연, 그리고 자신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래서 개헌연대 구축해서 개헌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이낙연이 원래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한덕수한테 좀 힘을 합치는 이런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김문수의 단일화 일정 압박, 오전까지 응답 없으면 수위 높일 것이다. 그래서 국힘 내부는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건 있어요. 김문수 당이 공식 후보로 인정 안 한다. 경선에서 이제 이겼잖아요. 1등에서 올라온 건데 당이 공식 후보로 인정 안 한다. 단일화 기구도 일반 통보 해가지고 지금 뭐 김문수의 단일화 압박.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일단 우리가 뭐 실제로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김문수의 단일화 압박이라는 거는 지금 국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쪽으로 왔다가 힘을 싣고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김문수 입장에서는 왜 내가 국힘 내부에서 이제 경선 후보로 올라왔는데 왜 한덕수 쪽에다 좀 힘을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냐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문수 비서실장 김재원 투표용지에 한덕수 이름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계속 단일화 키워드가 이제 어떻게 누구한테 쏠리냐, 그리고 그 단일화 후보로 올라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갈릴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한번 계속 좀 볼 필요는 있는데, 인맥주 관련해서는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재료 좀 소멸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되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관련 주들이 일단은 인맥주들 해가지고 조금 자리들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사실상 한덕수 관련주만 그나마 위에서 버티고 있고, 김문수, 한동훈 밑에서부터 줄줄줄 이제 그 못 올라온 사람들 해가지고 뭐 하한가를 간다거나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매매하기 엄청 난이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이건 제 생각인데, 이런 당 내부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뉴스라던가 김문수 입장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국힘의 뭐 누구의 생각들인지 모르지만 일단 한덕수 쪽에 단일화로 힘을 좀 밀어주고 싶어 하나?
그런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이 캐치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죠. 뭐 저랑 이제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김문수 입장에서 뭔가 불만이 있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국힘 내에서는 김문수의 단일화 압박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한덕수 관련주에 좀 힘이 쏠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 단일화로 올라오냐, 그리고 뒤에 이준석 관련 주들이 뭐 당연히 여기는 지지율 1위는 아니지만 부각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관련주는 일정 실업이 일단 최근에 상한가 4번 갔다가 하한가로 확 하고 밀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 시공테크, 그리고 포메탈, 얘가 이제 금요일날 상한가로 한번 훅 하고 올라왔죠. 시간이 좀 깨졌고, 김문수 관련주는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일단 경선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부각시키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이준석은 넥스트아이, 삼보산업, 여기는 이제 그 아까 전에 캐스팅 그걸로 갖다가 어떻게 부각되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이제 정책 쪽은 자, 쭉 내리면은 이재명 측 SMR 특별법 공약 검토, K에너지 원천 기술로 수출까지 겨냥. 그래서 원전 쪽에 대해서 정책 뉴스가 있어요. 거기다 내일 이제 그 체코 원전 계약서 체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이랑 같이 맞물려서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원전 쪽은 체크를 해볼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통한 지역주민 소득 확보 국가 정책으로 시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양당의 공통 공약 추려보니까 이번에 제가 대선에서 무조건 빠질 확률이 정말 낮다. 양측에서 AI 정책은 무조건 껴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I는 뭐 국힘이든 민주든 무조건 껴있어요. AI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측에서도,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서도 메인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아직 국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선 이후에 뭐 단일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선 공약이 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도 AI는 빠질 확률이 정말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이전, 뭐 개헌, 그다음에 주 4.5일이랑 뭐 감세는 주식시장에서 부각되진 않다 보니까 최소한 AI 키워드랑 세종시 이전 이런 것들은 양측의 정책으로 다 부각이 되는구나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AI 정책으로는 크라우드웍스는 일단 이재명 위원장, 이 인공지능 강국위원회 키워드로 갖다가 크라우드웍스, SKAI 이런 애들이 끼는 좋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이런 반등이 중간중간 계속 있어요. 그리고 퓨리오사, 요거는 AI 반도체 칩 통해서 4x4, DSC 인베, 엑스페리스, 뭐 TS 인베 등등 4x4가 움직임이 조금 묘하기는 하죠. 이건 확실히 좀 상대적으로 강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 지역화폐는 아마 또 갭이 뜨고 시작하지 않을까. 유라클이랑 코나이 정도가 있습니다. 어유, 코나이 시원하네요, 요거. 이거 아마 그거겠죠? 넥스트레이드? 해가 좀 이 정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개헌, 세종시 이전은 계룡건설이 21선을 계속 타요, 이쁘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슈팅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차트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유라테크, 그 외에 뭐 나머지 정책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쪽,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거 나오면은 옴니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이 있고, 태양광은 SDN, 하나솔루션은 3만원, 여기서 수급이랑 같이 좀 5일선 깨고 또 버티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정도로 좀 체크를 해 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변압 전선, 에너지 고속도로 하면은 세명전기 정도는 끼가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밑골이 쑥 다는 모습이 있고, 자, 그래서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정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주 광물협정 이후에 이제 트럼프 정부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 교육 부품 판매 승인. 그래서 뒤에 러시아 반응을 좀 볼 필요는 있겠죠. 과연 이제 전승절 휴전도 있기는 한데 이제 남은 건 딱 그겁니다. 결국 정상회담 휴전 협상 진행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 나오는지 아니면은 한번 탁 손 떼는지. 저번 주에 그 외신 뉴스로 좀 찌라시성으로 트럼프 그 이제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그 중재 손 뗀다 이 뉴스가 있기는 했는데 그냥 찌라시여서 그런지 뉴스화는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경구용
비만. 요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이 되죠. 비만 치료제 먹는 약 시대 성큼. 찌르는 게 무서워서 못했는데 주사 공포증 시달리는 비만인들에게 먹는 위고비. 이 키워드가 엮이는 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 키워드로 인벤티지랩.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계속 잘 나가고 있죠. 엄청 셉니다. 그 다음에 펩트론. 그리고서 얘도 21선 밟고 쭉 버티는 모습. D&D 파마테 신고가에서 밑꼬리 달고 쭉 올리는. 요거는 요 자리 차트 공부용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그거에서 똑같이 좀 부각이 되기는 했어요. 확실히 신고가의 종목들은 쉽게 안 죽어서. 자, 그래서 경구치료제는 한 요 정도? 페트론, 인벤티지랩, D&D 파마, 그 다음에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위고비 키워드로 움직이는 게 있고, 요것들은 뭔가 좀 큼직한 뉴스보다는 그냥 추세를 좀 계속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는 저는 조금 그 화웨이, 딥시크, 그거 좀 공개되는 것까지 좀 보고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 좀 보는 게 실적 시즌에서 뭐 그냥 수급 이어지는 것들, 조선이랑 뭐 태양광 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고, 얘네들은 결국 기간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나트륨 배터리는 대보마그네틱이 좀 갈아채웠죠. 요거랑 이제 계속 올라오던 뭐 종목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조금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요거랑 내일 봐야 될 게 이제 원전 SMR이 이제 그 체결도 있는데, 그 체코 원전 체결도 있지만 이제 이재명 정책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정책 관련 주들 아까 전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역 화폐, 가상자산, 요거는 뭐 핑거, 그 다음에 갤럭시 SM,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랑 전력 이쪽, 그 다음에 이제 AI 섹터, SMR, 요렇게 정책들이 있는 것 같고, 그거 외에 한덕수, 김문수 관련주는 저는 요거는 좀 매매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슬슬 좀 많이 조심해야 되지 않나.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테마는. 인맥주는 특히 그렇고, 정책은 기술적인 반등은 제 기준에는 채워줄 건 거의 다 채워줬어요. 아직 뭐 이제 조금 안 나온 종목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외에 이제 좀 정책주들도 확 죽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아직 여유 있지 않나 싶은데, 어설프게 접근하다가 이제는 좀 타이트하게 그냥 밀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 탐하는 이제 난이도가 좀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는 굳이 땡기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뭐 개별주도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는 이제 수급 계속 좀 이어지나, 양매수 들어오면서 쑥 하고 땡겨 올렸거든요. 요거랑 이제 하나 시스템 이런 거는 이제 수급 이어지면서 신고가 올라오나, 요거 외에 뭐 조선 정도.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연휴 다들 좀 푹 쉬셨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